일본을 한국이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한국 패션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죠. 특히 10대와 20대 연령층에서는 패션 강국이라는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모든 나라를 합쳐도 그 인기가 한국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 라쿠텐 그룹의 플리마켓 앱 라쿠마는 지난 7월 1일과 2일 이틀간에 걸쳐 10세부터 60세까지 라쿠마 유저 여성 3,896명, 남성 1,228명, 총 5,1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일본 여성들은 거의 모든 연령층이 한국 패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10대 연령층에서는 77.3%로 2위 미국의 10.5%를 크게 따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을 모두 합쳐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죠. 20대 연령층에서도 56.7%의 과반이 넘는 인기율로 미국 13.9%, 프랑스 7.5%, 이탈리아 2.6%, 영국 6.7% 등과 격차를 벌였는데요. 30대 36.4%, 40대 24.3%, 60대 이상 22.3%로 2위 미국을 따돌리고 인기율 1위를 지켰고, 다만 50대 연령층에서 프랑스가 23.5%로 치고 올라오며 21.4%의 한국이 2위로 밀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패션국은 미국으로 30대 연령층 51.8% 등 모든 연령층의 거의 절반 이상이 미국을 꼽았는데요. 한국은 10대 연령층에서 28.7%의 인기율로 2위를 기록하며 10.7%의 프랑스를 크게 앞섰고 20대 연령층에서도 13.8%의 인기율로 11.5% 동률의 프랑스와 영국을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30대 연령층의 한국 패션 선호율은 5.5%로 미국 51.8%, 프랑스 8.7%, 이탈리아 11.9%, 영국 9.3% 등에 비해 5개국 중 최하위로 밀렸고 40대 연령층 3.8%, 50대 연령층 2.3%, 60대 이상 연령층 2.6% 등으로 역시 최하위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한국 패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죠.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한국 패션을 선호하는 이유의 64%가 값이 저렴하고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분의 1은 한국 연예인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선호 이유는 43.2%가 개성 표현이라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브랜드 신뢰가 각각 43.8%와 51.4%로 나타났는데요. 설문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가장 좋아하는 인사를 적으라는 주문에 일본인 중에서는 전 SMAP 멤버였던 키무라 타쿠야, 외국 명사로는 한국의 BTS가 손꼽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인기몰이를 위해 K-콘서트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LGU+는 일본 통신사 KDDI와 손잡고 온라인 K-팝 콘서트를 공동 제작 송출한다고 밝혔는데요. 한일 이동통신사가 협업하는 비대면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달 17일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와 에이티즈가 출연하는 온라인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고객들은 U+ 아이돌 라이브 애플리케이션 및 웹페이지와 인터파크 티켓, 마이뮤직 테이스트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규모 행사 개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K-팝 무대의 비대면 체험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고 특히 K-팝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외 이통사와 공동기획으로 국내외 팬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기획으로 고객들은 이번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약 90분간 최소 10여 곡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차세대 K-팝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더보이즈와 에이티즈의 신곡 무대를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8월 9일 미니 6집 스릴링으로 컴백한 더보이즈는 한국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물론 해외 16개국 아이튠즈 앨범송 차트 1위라는 역대급 성과를 거두었죠. 최윤호 LGU+ XR 사업 담당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는 K-팝의 위상에 발맞춰 공연 콘텐츠 사업도 최초로 해외 통신사인 KDDI와 공동 추진하게 됐다. 양사가 준비한 온라인 콘서트가 글로벌 K-팝 팬들의 무대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인기와 함께 의미 있는 책이 출간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윤동주, 이육사 등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저항시인
6명의 주요 시를 모은 시집이 일본에서 출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인들의 주요 작품이 한 권으로 묶여 출간된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 6일 이 시집의 편역자인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에 따르면 윤동주, 이육사, 한용운, 시문, 이상화, 조명희 시인의 주요 작품과 활동을 소개한 시집인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조선시인 독립과 저항의 노래가 최근 일본의 후바이샤 출판사에서 출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집의 제목은 이육사 시인이 쓴 동명의 시에서 따왔는데요. 각 시인의 대표작 10편씩 총 60편이 일본어와 한글 원문으로 수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시인의 생애와 활동을 자세히 설명한 해설도 함께 담겼는데요. 6명의 시인은 모두 일본에서 유학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조선의 저항 시인들의 시편을 정리해 언젠가 일본에 소개하려고 생각해왔는데 지난해 일제강점기에 저항 시인 이석성에 대한 논문을 쓰던 중에 시집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출간 계기를 밝혔죠. 이어 김 교수는 윤동주, 이육사 등 6명의 시인은 전 세계의 한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저항 시인이다. 최근 윤동주를 포함해 다른 시인의 작품도 일본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시편의 가치와 공감을 부르는 요소가 일본 독자들의 세계에도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에서 달라진 한국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을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동포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요. 박 의장은 이날 수도 빈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2,700여 명 교포 여러분이 그야말로 아주 모범적인 교민 활동을 한다고 알고 있다. 여러분이 민간 외교관이고 한국과 오스트리아를 잇는 가교이자 문화 사절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6일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 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러시아, 일본, 인도 등 16차례에 걸친 양국 국회의장 회담을 가지는 것을 언급하며 대부분은 상대국이 저를 만나자고 요청했다. 한국에 대한 관심과 위상을 실감한다라고 말하였죠. 또한 그는 소보트카 의장과의 회담이 1시간 동안 예정됐다며 이렇게 장시간 회담이 참 드문데 오스트리아에 계신 여러분들과 국민이 잘 싸운 복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의 KF94를 공식 표준 마스크로 인정한 점도 언급했는데요. 임창로 한인회장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해 한국 오스트리아 양국 수교 130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인 사회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한 해이다라고 화답했죠. 한성의 빈 한글학교 교장은 작년에 개교 40주년을 맞았다. 오스트리아에서 한글이 제2의 외국어로 인정받는 날까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간담회에는 신재현 주 오스트리아 대사,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고윤희 공보수석 비서관, 김영길 외교특임 대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